그냥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권력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뭘 그렇게 추구하는 걸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명감일까? 우리는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나르시스트들이,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학문일까? 항상 모든 농담에는 무의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모욕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실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은 과연 어떨까?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 계속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왜 하필 사진일까? 이 백강혁 교수의 연구실에 가보면은 액자들이 쫙 있는데 그 액자는 자기가 살린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얼마나 인간적이냐.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학문외과 과장은 자기 연구실에 상장 사진들을 쫙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환자 사진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살짝 삐딱하게 봤어요. 상장은 안 좋은 거고 환자랑 찍은 사진은 좋은 건가요? 상장도 환자를 많이 살렸을 때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린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만 살린 거다. 그리고 말도 해요. 나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이다. 나 아니었으면 죽었을 사람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는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이었고 그걸 성취한 거고, 전쟁터에서 살린 거고, 중증외상 상황에서 살린 거고, 영웅적인 업적을 남기는 수단으로 사진을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고, 거기서 메딕이라는 거는 병원과 달리 상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생명을 결정하는 권력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1년 동안 일했던 병원에 쳐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영웅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권력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뭘 그렇게 추구하는 걸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명감일까? 그것만이 전부일까? 드라마에서는 물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이 사람의 행동, 이 캐릭터를 분석해보면 성격 특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수단 같네요. 히어로이고 싶은. 저런 성격 살기 편하지 않나요? 본인은 살기 편한 성격. 본인은 살기 편해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이 무의식적인 이런 복잡함을 입체적으로 잘 살펴보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시선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보시는군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신과 의사나 심리를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거를 분석하는 거지 비난하거나 그러기 위한 게 아니죠. 이 백강혁도 지금 제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있지만 백강혁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성공, 자기 천재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에 많이 몰입이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셨죠? 나르시시스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기가 굉장히 포장되어 있고 부풀려져 있고 버블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고 하지만 공감은 잘 못하고 권력과 통제 욕구,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죠. 특권의식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애적 분노라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거절했었을 때 이 분노를 내가 표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겉으로는 그렇게 과장된 자기 이미지를 막 드러내고 특별 존재로 대우받아야 되고 나의 천재성을 발휘해야 하지만 내면에는 굉장히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조금만 들면은 너무너무 수치심이 느껴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최근 제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분노 이면의 감정들,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애적인 부분이 손상됐었을 때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올라와서 표출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을 이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할 가치로만 봅니다. 굉장히 나나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특권의식 저는 없냐고. 저도 있죠. 나르시스틱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캐릭터의 굉장히 강한 이런 특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지만 점점 이것들이 해결되어 가냐, 이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해결이 완전히 되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하지만 시즌2도 있고 3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해결되면서 더 부드러운, 분노도 조절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성장하는 느낌으로, 물론 의술로는 탑이지만
그런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진짜 좋은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르시스틱한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정 수업이라는 신간을 냈습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트라우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또 미칩니다. 백강혁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특성들이 또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망을 목격한 건데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꿈을 꿨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흔할 수도 있는 드라마적인 사연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측면에서 실제 상황이라고 보면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중요한 거는 목격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결을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해결은 내가 경험한 그 순간의 감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표현하고 계속 공감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저는 됩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해소를 못했고 거기에 많이 몰입이 돼서 살거든요. 왜 그럴까? 감정들이 항상 핵심입니다. 그때 엄청난 상실감을 당연히 경험하죠. 자녀에게 아버지란 존재, 자녀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병원을 돌았는데 결국에는 치료를 못 받았고 살아나지 못했고 그때 엄청난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실감과 무력감을 어린 나이에 강하게 겪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측면에서 백강혁의 인물을 잘 관찰해보면은 연결이 돼요. 자기애적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나르시스트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무력감을 경험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려는 방향성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너무너무 연약해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 반대로 방어기제처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대단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 그 상황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데 대단해. 자기애적 방어기제죠. 스피키노님이 제가 놓친 부분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기애가 크면 댓글에도 본인이 섹시하다고 스스로 찬양하죠. 여담이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캐릭터 분석할 건데 어떤 거 같냐 이 캐릭터 백강혁. 그랬더니 전혀 못 맞춰요. 나르시스트적인 측면, 자기애적인 측면은 전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르시스트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잘생기고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주인공인데 우리는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나르시스트들이,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위로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다니 여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자 콤플렉스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자 콤플렉스가 어떤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게 내 인생을 갈아 넣는 분들에게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백강혁 캐릭터에게도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진짜 이게 환자에 대한 사명감, 순도 100%일까?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구원자 콤플렉스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구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영웅이고 성취도 많지만 컴플렉스라는 거는 강박적인 거거든요. 너무 집착적인 거예요. 내가 남을 구해야 된다라는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는 심리적 패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몰입하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나의 존재감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좌절과 분노는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분노고 속으로는 좌절이에요. 이 백강혁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만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는 느낌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어요. 나 빼고는 중증외상 말고는 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물며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볼까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정신과 의사를 보면은 백강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도 사람을 많이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그거는 뭐 정신과가 짱이다가 아니라 과마다 의미들이 다 있는 거죠. 협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협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드라마에 나오긴 하는데, 협진을 요구해놓고는 자기가 가가지고 또 한쪽 다리 막 하려고 하고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나 아니면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수술방 3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컨트롤하고, 백강혁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판타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은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런 캐릭터들이 달리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해서, 조직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번아웃에 빠지는, 극단적으로 빠져요. 지금까지 내가 방어하려고 외면했던 나의 상실감과 무력감, 완벽하지 않은 느낌을 살면서 결국에는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백강혁도 결국엔 마주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완벽할 수가 없구나를 결국에는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엄청난 좌절을 경험해요. 결국에는 이전에 내가 외면했던 그 좌절감이, 무력감이 한 번에 다 터져 나옵니다. 번아웃을 넘어 우울증에 빠지죠.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즌 1은 제가 이제 봤는데, 시즌 2, 3는 원작을 안 봐서 몰라요. 그냥 추측을 해보면서 드라마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까, 어떤 부분들이 되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한계를 인정을 별로 안 해요. 실패한 경험도 없고, 반쯤 실패한 것 같은 식물인간 된 거는 헬기가 안 떠서고, 그렇게 남 탓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버렸고, 순간적으로는 위기를 넘긴 거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한계를 인정할 기회를 잃은 거죠. 조언을 들을까? 조언은 잘 안 듣잖아요. 자기의 판단대로 하려고 하고. 하지만 조금 그런 포용적인 느낌이 점점 생길 것인가, 그렇게 돼서 내 성장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 막 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느낌, 분노를 막 조절 못하는 모습이 좀 조절되는 느낌, 다스릴 수 있는 느낌으로 간다면, 그 이면에서 그런 심리적인 갈등들이 좀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카타르시스를 줘야지 드라마가 재밌지, 이렇게 성장하고 무난해지고 안정적이 되면 캐릭터의 매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이런 예술작품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이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없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은 그건 가치 없는 사람이고, 그런 편협된 가치관이 조금은 포용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시즌2, 시즌3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